새벽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의 불법 유흥업소들이 채널A 보도가 나가자 다음 주 폐업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속과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한 폐업이어서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 혜택에서 빼야 할 나라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미국의 압력까지 더해지며 한국 통상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수 앵커의 휴가로 오늘과 내일 주말 뉴스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또다시 인재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오늘 새벽 수백 명이 몰려있던 광주에 있는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요. 무너지고 깨진 사고 현장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석 기자, 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네,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광주 클럽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건물 2층이 사고 현장인데요. 종전까지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사고가 난 클럽 내부는 계단으로 복층을 올라갈 수 있도록 1, 2층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복층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당시 클럽 안에서 3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고 직후 일부 시민들은 무너진 구조물을 받치며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친구가 하나, 둘, 셋!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복층에 있다 추락해 변을 당했습니다. 구조물이가 오고 그냥 어이가 없어. 사람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거 철조물이 내려앉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경찰은 클럽 업주인 51살 김모 씨와 종업원 등 4명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주 등 관계자의 과실 여부, 그리고 클럽 인허가, 계측 축상의 위법 사항 등에 대해서 집중 수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고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자축하기 위해서 들른 미국 수구 선수 등 외국 선수들도 8명이나 다쳤습니다. BBC 같은 외신들까지 사고 현장 취재에 나선 터라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이 한창입니다. 옆 계단에는 사람들이 황급히 클럽을 빠져나갑니다. 내국인들 사이에 외국인들의 모습도 적잖게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오늘 유독 외국인들이 많으셔가지고. 부상자 16명 가운데 외국인은 10명. 이 중 8명은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었습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이탈리아, 브라질 등에서 온 선수들로 특히 미국 선수들은 어제 열린 여자 수구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에 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수구협회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면서도 도움을 준 사람 덕분에 다친 선수들이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수영연맹도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취재차 한국을 찾은 외신 기자들이 클럽 주변에서 취재를 벌였고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도 홈페이지에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사고가 난 클럽은 원래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안에서 춤을 추는 영업도 허용됐습니다. 구청 조례에 따라서 합법이긴 했지만 비좁은 2층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복층 구조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 업소는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예고된 인재였던 겁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은 2016년 1월 일반 음식점으로 문을 연 뒤 6달 뒤 춤을 출 수 있는 춤 허용 업소로 변경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음식점에선 춤을 추는 게 금지돼 있지만 일반 음식점 객석에선 춤을 허용하는 광주 서구청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클럽은 11자 형태로 복층을 만든다고 신고해 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너진 복층 구조물은 클럽이 구청에 제출한 평면도에는 없는 공간입니다. 당초 신청 때보다 불법으로 복층을 늘렸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 경찰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불법 증축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이라든가 개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도면 확인하고 현장에 실제로 그와 같은 불법 증축이 있었는지 문제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은 지난해 6월에도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20대 여성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업주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지난해 사고 이후 관할구청이 이 클럽의 불법 영업 여부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 이 시점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 나라들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에 개발도상국 혜택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이 부자 나라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농업 분야에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부자 나라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시문에서 WTO가 중국과 우리나라 등 20개국의 개도국 혜택을 90일 이내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농업 분야입니다.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면 특별 품목으로 지정해 최고 5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쌀, 고추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율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농가에게 주는 1조 5천억 원 수준의 보조금도 절반가량으로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의 경우에 최대한 70%까지 감축해야 되니까 식량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쌀 같은 것들, 주요 곡물들의 관세가 매우 높아요, 우리나라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당장 개도국 대우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개도국 지위는 다른 농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된다면서 당장의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과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이번엔 한일 의원들이 미국 의회에서 격돌했습니다. 통상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인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정례의 친목만 낳자 미 의회에서 마주한 한일 의원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에 문제가 있다 주장했고 우리 측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에서 한일협정 위반 등을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중에는 아베 분신 같은 또 굉장히 좀 도발을 하는 그런 의원도 있고 나름 그쪽에서 먼저 좀 하시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또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 측은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도 개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ll, the U.S. is never really going to be able to broker or find conclusion to the problem or arbitrate in a legal sense because we are too close to Korea and we are too close to Japan. 이런 가운데 폼페오 장관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합니다. 미 행정부는 오늘도 한일 갈등에 크게 우려한다 전했습니다. 다음 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이 한미일 3자 회동이 재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 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식인들이 이번 조치를 두고 아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이 적이냐며 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다은 기자입니다. 한국이 적이란 말인가? 일본 교수와 전 외교관 등 지식인 77명이 참여한 성명서 제목입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적대적인 행위가 분명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고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적으로 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가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업계들부터도 당장 그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로 인한 영향이 미국의 업계에게도 분명히 체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보였고요. 앞서 미국 IT 업계 단체들은 한국과 일본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뉴스입니다. 수출 규제 강화로 요즘 한일 관계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이런 와중에 한일 양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교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적어도 경제와 안보는 분리하겠다는 태도로 풀이됩니다. 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의 사거리가 모두 600km라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약 430km로 최초 발표한 이후 2차례 수정한 건데 이 과정에서 미국뿐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도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발사 당일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우리와 일본이 상호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발사 장소와 상승 비행 궤적 정보를, 일본은 종말 단계 비행 궤적과 탄착 지점을 상대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5월 발사한 북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정보도 정보협정에 따라 교환했습니다. 국내 일각에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정보협정 폐지 주장이 나오지만 지금은 유지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 신속한 대북 정보 협력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만큼 유지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평범한 미사일이라며 전혀 언짢지 않다고 평가절하 했는데요. 북한도 우리 정부를 향해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미국에 대한 비난만은 자제했습니다. 그 속내가 뭔지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전승절을 맞아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신성한 우리 조국이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감히 침해 아래 두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철저히 진문게 벌여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막강한 공격 및 방어 수단을 다 갖추었고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한 채 대내외에 군사력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언짢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They're short-range missiles, and my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Chairman Kim.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만큼 레드라인을 넘진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에 대해선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던 날 미국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핵잠수함 오클라호마 시티호를 부산항에 들여보냈습니다. 북미 모두 협상의 틀 자체는 깨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여야는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한 이른바 안보국회를 열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며 거듭 안보국회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초유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보국회 소집이 절실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맺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까지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SNS에 북한 도발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닫고 대응에 나서야만 한다며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는 찬성하면서도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회 결의안이 실제로 효과를 가지려면 추경안 처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도 부족할 이때에 특히 일본의 경제 침략이 노골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추경 아니겠습니까? 안보 이슈는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의 안보국회 소집 요구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빅뱅 대성시 건물의 불법 영업에 대한 보도 이어갑니다.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뒤 유흥업소들이 기습적으로 문을 닫고 다음 주 폐업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재빨리 폐업해버리면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강대성시 소유의 8층짜리 건물입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 5층 아래 몇 개 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지하 1층과 5층 이상에 입주한 불법 유흥업소 5곳이 모두 문을 닫은 겁니다. 여성들이 단체로 들어와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예전과 달리 창문 속 실내는 컴컴해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저녁마다 가게 앞에서 주차 등을 안내하던 천막도 사라졌습니다. 유흥업소를 찾는 손님들과 접대부들로 북적거렸던 건물 앞은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유흥업소는 이미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세계치원 문을 닫아요. 아예 세무조사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애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폐업을 두 군데에서. 채널A 보도 이후 관할구청과 국세청, 경찰까지 단속 조짐을 보이자 급히 업소부터 정리했고 다음 주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겁니다. 퇴거할 때 건물주인 대성에게 받아야 할 인테리어 보상금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당장 구청에 폐업 신고할 수 없는 6층 업소를 제외하고 두세 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폐업을 해버리면 저희가 권한이 없잖아요. 저희 환경청에서는 폐업을 말릴 수도 없고 그 위에 더 들어갈 수도 없고. 앞서 경찰과 구청은 수시로 대성 빌딩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폐업 뒤 불법 영업을 했던 증거까지 사라지면 추가 단속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강남에선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이 행인들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비가 오락가락했던 교대역 인근 교차로. 보행자 2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보행 신호가 바뀝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바로 앞에 있던 행인 2명을 덮칩니다. 꽝해서 택시가 이제 피하면서요. 핸들이 꺾이면서 이제 인도로 들이닥친 거죠. 승용차는 교차로 신호등이 없어 횡단보도 청색 신호만 보고 무리하게 왕복 7차선 도로를 가로질렀는데 택시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46살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직장 동료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행인들은 이렇게 도로 끝에서 택시를 잡으려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순식간에 충돌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안전운전 의무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운전자들의 과속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도둑 잡는 경찰이 불길도 잡았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가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안에는 미처 피신하지 못한 입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침착한 대응 덕에 불길도 잡고 인명피해도 막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소화기를 들고 황급히 뛰어갑니다. 이들이 달려간 곳은 파출소에서 50m 떨어진 한 상가 건물. 경찰들은 연기가 가득한 지하로 들어가 소화전 호수까지 들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부산 남구의 4층짜리 빌라 상가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새까만 연기가 막 올라오는 지금도 가게로 냄새 나지. 조금 오래 있었으면 뭐 열이 났었던데. 화재를 목격한 시민이 인근 목골 파출소로 가 신고하자 경찰관 7명은 파출소에 있던 소화기 4개를 들고 불이 난 상가로 달려간 겁니다. 도착했을 땐 지하에 연기가 가득하고 불길이 막 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기가 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아래에서 조금씩 타지만 가에서부터 먼지 번지게 물 뿌리고 뭐 이렇게 된 그런 상태니까요. 경찰들은 건물 안을 돌며 미처 피신하지 못한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건물 2층에서 4층에는 1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이어 도착한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 3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실입니다. 네,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에 소갈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인데요. 식재료는 거의 국산인데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속 재팬타운으로 불리는 용산의 동부 이촌동. 점심시간인데도 일본식 점포가 밀집한 곳은 한산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일식주점 주인은 손님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영업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산 재료를 중심으로 쓰고 있어 일본산 불매운동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내산 재료를 쓰고 있어요. 수입이 되는 주류는 저희가 판매를 안 하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국 점주분들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분위기상 일본 운동에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싶어서 엉뚱한 사람의 그냥 그 피해를 보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매 운동으로 일본식 식당의 발길이 끊기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커져만 갑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휴가철을 맞아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운전 중 창문을 닫고 장시간 에어컨을 켤 경우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더운 날 안 켤 수도 없는 노릇인데 공기 순환 방식만 바꿔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보경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고속주행 중인 검은색 승용차가 슬금슬금 옆 차선으로 다가갑니다. 결국 옆차와 접촉한 뒤 급하게 방향을 바꾼 차는 갓길을 벗어나 벽에 부딪힙니다. 갈림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화물차. 그대로 직진하더니 표지판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모두 졸음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름철 운전자들은 차량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하는데도 평소보다 더 졸리다고 말합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고 다니다 보면 가끔은 더 졸리는 것 같아요. 지난해 여름 졸음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운전자와 동승자는 22명. 차량 내부에 가득 찬 이산화탄소가 졸음운전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창문을 꼭 닫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운행하면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공기 순환 모드로 놓고 운전했습니다. 서서히 오르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10분 만에 3000ppm에 다다릅니다. 두통과 현기증까지 유발하는 수준입니다. 외부 공기 유인 모드로 바꾸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6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번엔 창문까지 활짝 열고 실험했더니 3분 만에 바깥 공기와 비슷해집니다. 내기 모드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주행을 하셨으면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외기 모드나 환기를 통해서 그 안쪽의 공기를 좀 신선하게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 졸음을 느끼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어금니에 무슨 움직임이 있느냐? 굳이 왜? 네, 최근 개봉한 영화 나란 말싸미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글 창제에 대한 내용인데 세종대왕이 아닌 신미스님이란 인물이 주도하는 것처럼 묘사했기 때문인데요. 영화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나 좀 도와다오. 우리말의 소리들을 수집하고 분류해 채워 넣어봅시다. 한글 창제를 주제로 만든 영화 나란 말싸미가 최근 역사 왜곡에 휘말렸습니다. 한글 창제가 세종대왕의 업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도 영화에선 신미스님이 한글 창제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기본적 역사적 사실을 지키지 않았다며 영화를 보지 않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4일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한 나란 말싸미는 현재 2위로 밀려났습니다. 원래 영화가 좀 창작이기는 한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는 영화니까 사실 기반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감독은 이와 관련해 허구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자막을 영화 시작 전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왜곡을 부를 위험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지 앞에 짤막하게 써놨다라고 해가지고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위험하긴 하겠죠. 전문가들은 영화에 나오는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믿기보다는 역사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오늘은 종일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쏟아지고 서울은 비 대신 사우나 더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중부지방에 막바지 물폭탄이 예보돼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중부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텐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가 막바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중서부 지역의 많은 곳은 무려 15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의 국지성 호우가 올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이미 100에서 200mm가량의 큰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비 피해 없도록 끝까지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동해안과 남부 많은 지역에서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4도, 강릉 27도, 대구는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강릉 31도, 대구는 33도 등으로 종일 습도가 높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밤까지 중부지방에 비를 뿌린 뒤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A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